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종목들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종목 상담 이곳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80포인트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드라마틱하게 쭉 말아 올리는 모습은 아니네요. 수급 주체 보기 전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자,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이 2184인데 지금 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려는 움직임 시도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약보합권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시장이 그래도 좀 한숨 놓일 텐데 아직까지는 약세장에서 전환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림에도 여전하고요. 그런데 기관 잘 보셔야 되는 게 연기금 오늘 수급 강하게 들어옵니다. 620억 원이나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보험 쪽에서 팔고 기타 금융도 팔고 사모펀드도 413억 원 팔고 기타 법인 60억 원 들어오네요. 기타 법인과 연기금 쪽에서 지금 기관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1,430억 원. 오늘도 하락장에서 개인은 담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744 일단 급락세 멈췄습니다. 0.8%대까지 낙폭 줄였는데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도 정리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749부터 740까지 쭉 빠진 뒤에 지금 744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양매도 나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많이 줄었네요. 95억 원 매도고요. 기관 782억 원 매도하는데 아직까지 기관의 매도 주체 가운데 매수하는 곳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99억 원 파네요. 원달러 환율 오늘 계속 올라갑니다. 살짝 조정이 그 사이에 나왔네요. 1160원 40전, 10전 정도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오늘 1160원 지지가 받는지 못 받는지 원달러 환율 최근 급등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봅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도 사실 뭐 딱히 좋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시장인데 어떤지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북주들은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소폭 반등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와 함께 변동성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들과 자동차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좀 약세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하이닉스 어제 반등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좀 되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미국의 인텔 효과 때문에 좀 약세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발표한 기업들은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실적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의 업종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물은 일단 소폭 반등을 하면서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시장도 많이 하락한 상태였지만 양봉 전환된 상태로 중국 쪽에서 약간 좀 힘을 얻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면세점 섹터 조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과 화장품 섹터 쪽들도 소폭 돌아서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주들의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뭐 화폐개혁 관련주들 좀 강세 보이고요. 뭐 그 외에 다른 개별주들 뭐 자원 관련돼서 좀 뭐 아랫지방에서 뭔가 좀 묻혀 있다라는 그런 내용 아마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 모두 겹쳐지면서
원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부분 원화 약세는 조금 수그러들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소폭 환율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 지난주에도 지적해드렸습니다만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융위기 위기의 이후에 최악의 경기,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빼고 나면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 안 좋다라는 부분들 뉴스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지수는 일정 부분 좀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170대에서 지지받았는데요. 2170과 뭐 2220선 정도 50포인트 사이에서 좀 변동성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IT 섹터 내에 있는 일부 종목들과 뭐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일부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좀 반등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뭔가 다른 이슈가 없는지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한 부분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뭔가 반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큰 모멘텀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재하고 수급적인 부담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IT 섹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IT 섹터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 주들도 오늘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올릭스라든지 에클론 같은 이런 유전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죠. 이중항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조금 눈치 장세죠. 그 와중에서도 오늘 좀 제넥신도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흐름이 실적 발표에는 상당히 뭐 기대할 부분이 없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요. 조금씩 뭐 시장 변동성에서는 조금 내성이 생길 만큼 많이 빠져 있고요. IT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많이 빠졌던 뭐 OLED 폴더블 관련주들도 뭐 서서히 바닥권에서는 좀 방어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좀 수급이 좀 안정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좋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다 흐름 괜찮은 모습인데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골라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일단 올해 조금 실적이 서서히 좀 회복될 기대감 많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뭐 최근에 셀트리온과의 거래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주를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특히 수급에서 강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꾸준히 7만 원대 밑에서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도 지금 오늘도 계속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기관도 같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7만 6천 원대부터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기관.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약세장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개인적으로는 7만 4천 원대 중반 정도면은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올라와서 좀 지났는데요. 아무튼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손절선만 7만 원에다가 정해놓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만 원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약 한 8만 5, 6천 원 선 정도의 직전 저항대 이 부분에 좀 막힐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수급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 주마태 대표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께서 오늘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주실 예정이고요. 한 분 한 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C 코트레일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대기 오염 방지 환경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할 때는 이제 8,800원 정도 형성됐던 가격이었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해서 이제 매수를 저울질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주가 상승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여수 산단 지역 기업들이 이제 측정 대형 업체와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에 대한 배출 조작권이 적발되면서 동사를 비롯한 환경 플랜트 업체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동사는 지난 1973년도부터 대기오염 방지 환경 플랜트를 제작해 왔습니다. 오랜 긴 시간 동안 이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축적되었다 볼 수 있고요. 또 작년의 경우는 포스코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 신설과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비 공사를 수주했으며 현대제철 청정 설비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동군단 발전과의 설비 계약을 맺는 등 앞으로 수주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가운데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만큼 산업 시설은 기존 배출량 대비 63%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앞으로 더욱 높은 기술 수준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에 설치되는 집진 설비에서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 설비 투자의 정부 기준이 될 영웅 화력 5,6호기에서 가장 높은 수주액을 달성해 추가 발주 시 최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가 안내를 드리고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8,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력인 로봇 모션의 컨트롤러부터 드라이브, 센서 기술까지 확보해서 국내외 주요 관련 고객사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나 특수 목적용으로 로봇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등을 키워드로 한 인간 친화형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장치인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과 에너지 제어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스마트, 릴라이어블이라는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RS라고 하는 것은 바로 릴라이어블과 스마트의 약자로 갑니다. 동사는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기계손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로봇과 ESS 두 종류인데 각각 50%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제어 산업 분야의 네트워크 컨트롤러, 독립형 제어기, 그리고 네트워크 PLC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로봇 모션 로직을 프로그램화해서 정밀한 모션 제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수의 로봇을 한 대의 제어기로 제어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라인 내에서 물류를 위해 대형 다관절 로봇이 사용되는데 공정과 물류 이송을 위한 대형 다관절 로봇의 정밀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로 동사가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로봇의 수요는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제품의 매출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에는 KT 및 유도그룹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였는데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로보스타, 로보티즈 등 최근에 상승이 컸었는데요. 동사도 로봇주로서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덜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안내를 드리고 목표가는 15,300원, 손절가는 12,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JC 케미칼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이달 15일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보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의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 전국의 발전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국내에서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7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 바이오 중유 연간 생산량은 200만 리터 수준이지만 화력발전소 5기에서만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제에 맞춰서 연간 소비량은 50만 리터에 그쳐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바이오 중유를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지난 1월 개정한 바가 있으며 이달 15일 바이오 중유 품질 기준을 고시해서 발전용 바이오 중유 사용처를 늘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어날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동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해 친환경 원료로 분류됩니다.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점, 폐기름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데 가장 큰 장점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종류와 비교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 바이오 디젤과 함께 4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으므로 매출 증대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매출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매출의 증가세는 더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제약주인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전문 치료제 의약품 업체인데요. 국내 제약업계에서 계량 신약 분야 최강자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량 신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제형이나 용법, 용량 등을 바꿔서 복용 편의성과 효과 등을 높인 약입니다. 하루 2-3번 먹는 알약을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도록 하거나 2가지 이상 성분을 합친 복합제가 대표적인 계량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었던 강 대표는 1987년 당시 부도가 난 라키 제약을 인수해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테바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인수를 거부하는 대신에 사업 노하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 계량 신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사는 계량 신약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출시를 하게 했고 이때 출시한 계량 신약이 클란자 CR이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계량 신약 개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강 대표가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계량 신약 강점을 소개했고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 신약이 어쩌면 선구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유나이티드 제약은 현재까지 계량 신약 7개를 내놨으며 이 분야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기준으로 33% 이루고 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상징하는 블록버스터급 계량 신약도 나왔는데요. 항혈전제 실로스탄 CR과 위장관 운동기능 개선제 가스티인 CR이 대표적입니다. 실로스탄은 오리지널 약보다 두통 부작용이 적고 태블릿 제형으로 환자들이 먹기 쉬워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년 실로스탄은 매출 350억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오리지널 약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강 대표는 물질 신약보다는 개발 비용이 낮지만 계량 신약도 상당한 기술력과 개발 기간을 요구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3개 계량 신약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누르고 있는데요. 작년에 10월 미국 아보메드에 항암제 2개 품목을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최근에는 자체 계량 신약 클란자 CR로 러시아 시장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계량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1년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20위권에서 국내 10대 제약사로 도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또는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는 24,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종목은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77년도에 냉난방 공조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96년도에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사업부문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클린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신성 FA를 인수 합병을 해서 클린룸 사업부문과 자동화 설비 사업부문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예상되어서 기존의 태양광 발전 및 ESS 연계 사업들이 증가하고 또 국내 태양광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태양광 전시회인 PV 엑스포에 지난 2월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엑스포에서는 이제 33개 국가에서 1,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6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의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번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2011년도 대지진 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폭적으로 늘어나면서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붕과 옥상처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장과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자가 소비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클린룸, 또 반도체 등 정밀 첨단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클린룸 건설이 필수적인 필터 유닛을 생산, 공급하는 가운데 작년 4,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간 운영해온 클린룸 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는데요. 신성ENG가 주력해온 사업부는 모두 기업 간 거래, 곧 B2B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꾸준히 사업 범위를 확장해온 가운데서 최근 들어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 B2C죠. 이 B2C를 겨냥한 공기청정기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신성ENG가 가지고 있는 기존 클린룸 사업의 노하우를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실적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안내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450원, 손절가는 1,05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코트렐부터 신성ENG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김원호 멘트 바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태블릿 PC하고 스마트폰용 터치 스크린 패널을 그다음에 LED 기판 재료로 사용되는 사파이어 웨이퍼 및 인곳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사파이어 웨이퍼는 지금 현재 LED 칩 기판 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LED 생산 공정에서 LED의 인곳 다음으로 상위 스트림에 속하는 핵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터치 센서부터 모듈까지 전공정의 내재화를 통해서 글로벌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전년도에 국내와 해외 시장의 이 수요 감소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은 상황이죠. 매출은 2,064억으로 한 18% 정도 전년 대비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순이익이지만 2억을 달성했고요. 전년 대비 99%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 시장의 수요 감소가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 업체들의 칩 단가가 지금 인상되는 과정에 있고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 칩의 단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사물 인터넷을 탑재한 LED 스마트 조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9년에는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하고요. 스마트 카드형 지문 인식 센서인 전문 업체 햅트릭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분을 지금 12%를 인수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사업에서 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보시면 주가 상승이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 전환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가는 지금 4,600원인데 작년도 9월 달에 4,300원을 돌파한 흐름에서 눌림, 조정이 진행되는 그런 가격대인 4,600원대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상승 추세가 전환되고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악고점이 지금 5,300원을 하고 지금 눌림이 있죠. 그래서 목표가는 6,000원에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4,000원 잡고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4,835원이기 때문에 오늘 접근하시지 말고요. 4,600원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세원 전공이죠. 자, 현대차 계열 차종의 부품 개발 참여와 양산 납품을 통해서 자동차를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생산 품목으로는 프론트 사이어 멤버, 폴 크로스 멤버, 대시 패널, 그다음에 라지에타 서포트 등 차체 제품 전체에 대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현대차 공장 등급 1등급 업체이면서 신차 개발 능력 평가 레벨 1으로 지정이 된 기술력 있는 현대의 1차 밴드입니다. 자, 2018년 이게 6월 법인이기 때문에 2018년 2,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지금 8.5% 증가한 1,187억을 달성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방 산업의 부진 속에서 매출 원가, 그다음에 인건비, 그로 인한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BPS가요
42,200원에 육박하죠. 현재 지금 주가는 8,100원대 놀고 있는데 자기 자본이 비중이 굉장히 크면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사항은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 미국의 피터 린치와 관련된 그런 이 회사, 거기서 지분율을 지금 10%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매수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최근에 며칠 전에 강한 상승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3일째 지금 눌리고 있죠. 눌리고 있고 조정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8,300원, 지금 8,160원인데 이제 호가 공백이 좀 있고요. 소형주기 때문에 이 호가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8,300원 밑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7,500원에 잡고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앞고점을 지금 9,800원을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는 9,8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11,000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접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슈프리마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인식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보안 기업입니다. 자,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하고요, 모듈 등 각종 솔루션 제품하고 바이오 인식 단말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응용 시스템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세계 최소형 가장 작은 지문 인식 센서를 지원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솔루션 바이오사인 2.0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개발해서 지금 스마트폰 제조사하고 센서 업체에 바이오 인식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차세대 센서로 주목받고 있는 인디스플레이형 알고리즘 바이오 사인 3.0을 개발했는데, 그래서 2018년 매출은요, 12% 증가한 528억에 영업이익은 122억을 달성했고요. 순이익은 114억으로 전년비 25.4%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급성장 속에서 향후에도 수익성 개선을 통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자,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판매 호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A 시리즈의 지문인식 탑재가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통신 칩셋 기업인 퀄컴과 디스플레이 내장형 알고리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퀄컴은 초음파식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이 예상이 되고, 퀄컴을 통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공급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슈프리마의 수혜가 예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센서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인디스플레이형 센서의 수요가 향후에 급증한다 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디스플레이 전체에 센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세대 센서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수요도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지문 인식하고 안면 인식을 통한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출입 통제 시스템 시장이 현재 지금 굉장히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통한 슈프리마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9년 예상 매출은요, 전년 2018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644억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56%가 증가한 190억에 달성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019년 실적 성장세 및 외형 성장은 지속될 걸로 각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슈프리마가 지금 29,650원입니다. 그런데 4일 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를 통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에 최근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32,550원을 찍고요. 거래가 분출했죠. 그 다음에 지금 3일째 거래를 바짝 죽이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은 재차 이 32,5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 29,500원에 드리고요. 목표가는 32,850원을 관통하면 34,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장 중요한 32,55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손절가는 2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코아스템입니다. 줄기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희귀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업체.
전 세계 5번째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2005년 2월부터 환자에게 투여를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8년 매출을 보시면 197억인데 전년비 14.5% 줄었고요.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가입업체가 대부분 영업이익 적자죠. 순이익 또한 적자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데 코아스템의 가장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은 2014년에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이죠. ALS라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나타 R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미국 FDA의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유럽 의약청인 EMA로부터 지난 4월 초에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루푸스라고 해서 만성 자가면역 질환 거기에 대한 이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2019년 상반기 올해 임상 1상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다계층, 위축증 치료제 이런 신약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신약은 뉴로나타 R이죠. 국내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진다면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고요. 미국 FDA와 함께 지금 미팅이 연내에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4일 전에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강한 양봉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를 죽이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종가로 현재 13,300원인데 종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11,900원에 설정을 하고 다음 주 급등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강한 이 상승을 이루어진다면 18,000원을 목표로 해서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해성 BS입니다. 반도체형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생산 판매하는 이 반도체 부품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서는요, PC와 서버 등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재료,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반도체에 사용되는 패키징 재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전문 생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여기에는 리드 프레임하고요. 리드 프레임하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구분이 되는데 2018년 매출은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3,633억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요 268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전년 비해서 좀 소폭 좀 빠진 상황이죠. 그다음에 순이익은 207억을 달성했죠. 자, 2019년 1분기 매출을 보시면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 매출이 773억으로 3억이고 영업이익이 5억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자, 미중 무역 분쟁하고요 전방 산업의 이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패키지 기판형 서버 수요 감소를 통한 그다음에 신규 시설 가동을 위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 어닝 쇼크 수준의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주가는 지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요. 반도체, 즉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지금 급성장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매출에서도 지금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지금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이크로 PPF 기술이라고 그러죠. 리드 프레임 도금 소재인 니켈, 금, 은, 그다음에 팔라듐 같은 이것을 혼합을 해서 전기 도금 기술을 이용해서 리드 프레임 도금 소재를 하는데 이것을 글로벌 탑 5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보시하고요. 인피니언, 삼성전자, 그다음에 NXP 등 이런 글로벌 탑 5 중에 탑 4까지 납품하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동차의 이 전장화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량한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의 이 시장 급락, 오늘의 급락 불구하고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15,600원에 설정을 하고 지금 15,900원이죠. 그다음에 목표가는요 18,600원, 손절가는 14,400원으로 해서 접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주에 주 대표님은 오파스넷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동사 이제 5G 관련주고 네트워크 통합 전문 업체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체 시장 조정기를 맞아서 동사도 그 조정의 여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 이하로 하회를 하긴 했는데 오늘 보여주는 모습 차트상의 흐름에서 지금 단기 조정이 큰 모습이죠. 9,400원대, 9,350원부터 9,400원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5G 관련해서 장비 교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동사의 경우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 각 증권사라든지 또 추천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몰린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 매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신용 매수를 털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9,400원대는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은 조정이 나온 뒤에 일단 재매수 구간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이제 KC코트렐인데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장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하고 또 고유가에다가 환율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고 또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인데 미세먼지 관련주는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동사가 주력하는 부분은 산업 플랜트, 환경 플랜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 플랜트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올해 목표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5천억 정도의 수주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000원에서 9,300원대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KC코트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 연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DK락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DK락을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 추천을 드렸죠. 상장사 기계 관련주 중에서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굉장히 큰 업체고 그다음에 이 남북로 가스관 관련주이면서 수소차와 연결된 수소형 피팅 밸브를 납품이 될 가능성,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형 700바급 초고압 밸브 국산화 개발 국책 과제에 선정된 그런 기업으로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가스관 관련주가 이슈화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뒀는데 아쉽게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 쭉 쳐져버렸죠. 그래서 그때 손절가를 10,000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실적도 증가하고 좋은데 시장 전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지금 9,760원이기 때문에 손절이 된 상황이죠. 재매수는 일단은 유보하고요. 왜냐하면 신용 비중이 조금 좀 높은 게 조금 흠입니다. 그래서 재매수한다는 입장은 좀 보류를 하시고 일단 공식적으로 손절 처리가 된 걸로 하고요. 그러나 회사 자체는 굉장히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DK랑 점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괜찮아 보이십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이 바이오 업체 중에서 코아스템을 선정을 했어요. 네. 줄기세포 상용화 세계 5번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루게리병 치료제인 뉴로나타 R의 국내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 FDA의 미팅이 연내에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주가 수준이 지금 낮은 상황이죠. 현재 지금 시가총액 2천억 아래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주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코아스템을 선정을 했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하시고 반드시 시장 상황 악화된다면 손절가 11,900원을 설정해서 목표가 18,000원 이렇게 설정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예. 코아스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이제 대창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인 동사가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봉 생산업체 중 주도적인 시장 확보가 이제 긍정적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구리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부산 도심 금년산에 구리가 대규모로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구리 관련 업체 주가가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구리 광산을 개발을 하면 구리 업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동사를 비롯해서 뭐 국일신종이라든지 서원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동사만 유일하게 좀 상한가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동사가 이 구리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상한가 흐름을 요즘은 이제 30%니까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매수가는 1,300원대로 설정을 하고 1,300원의 매수 기회를 준다면 참여를 하셔도 좋겠는데 동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이제 9,5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지금 뭐 순이익도 100억이 넘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1,300원 60원, 1,365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시현했지만 이제 목표가는 1,700원까지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25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창 오늘 상한가 갔는데 말씀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님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전이라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오전 내내 강한 상승을 네. 보였던 국일재즈입니다. 박엽지라고 해서 담배의 필터형으로 사용되는 박엽지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각종 지류의 제조, 그다음에 가공, 판매, 도소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시면 자회사가 국일그래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국일그래핀의 신소재, 그래핀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미국에서 했다라는 재료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급등하고 장중에 또 급등한 상황에 지금 거래량을 싣고 지금 음봉을 지금 맞고 있지만 현재 플러스죠. 자, 그래핀층을 형성하기 위한 무전사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그래핀은 흑연을 원료로 이용해서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원자 크기의 벌집 형태입니다. 저도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그래핀이라는 것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든지 유연 터치 패널, 그다음에 태양 전지 전극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신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단기 급등으로 인한 가격적인 접근은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5점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1,000원 언저리에서 지금 1,800 오늘 20원을 찍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분출한다는 얘기는 이 바닥권에 매수한 세력 내지 매수세가 지금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에 또 단기 급등주로 추격 매수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거래 분출의 장대 연봉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의 파동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국일재지는요 전체적인 매출이 487억이고요. 실적은 영업이익이 4억, 3억 정도 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장중에 시가총액 2천억에 육박했죠. 이것은 뭐 아직까지는 아무리 이 자회사의 국일그래핀의 신소재 기술이 특허 등록했다 손치더라도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이 시가총액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접근하는 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국일재지를 특징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국일재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7359번님의 종목입니다. 네페스 종목이고요. 매수가 21,000원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 30%. 일단은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뭐 네페스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뭐 네페스를 비롯해서 뭐 시그네틱스, AD칩스, 어버브 반도체 등 정부의 육성 정책 또 삼성의 또 정책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21,000원의 매수는 좀 고가에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어제와 오늘 비교적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6개월간의 흐름을 봤을 때 이틀간의 조정을 보여지는 이 모습, 이게 제일 크다는 거죠. 최근 어제하고 오늘.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목상의 기존선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600원대까지. 그러므로 지금은 정리를 했다가
18,600원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 되거든요. 적정 시가총액을 5천억 정도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10%의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므로 18,600원에 재매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19,600원대 손절을 하고 18,600원대 매수를 해서 2만 원이 넘어가는 한 2만 1,000원대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네페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0번님께서 한진칼 44,400원에 비중 10%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지배구조 변화 때문에 최근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인데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대한항공 지주사로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인 강성도 펀드가 제2대 주주로 등록을 하면서 그다음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타계로 인한 지분 경쟁이 이슈화되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대형주죠. 시가총액 지금 2조 1천억 정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2만 5천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49,800원인 5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주가 상승이 굉장히 100% 이상,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지금 눌림목, 어제 같은 경우 지금 강성부 펀드에서 추가 지분 매수를 하겠다라는 재료를 내면서 지금 오전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 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6,600원대 놀고 있지만 보유를 권하시고요. 단지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이슈화가 크게 되고 지금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들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하시되 재차 이슈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앞고점 59,8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바라고요. 행동주의 펀드의 목적은 뭐냐면 갖고 있는 지분, 즉 그거에 주가 상승을 통한 이익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10%는 일단은 지금 살짝 물려 있는데 본절가 이상은 한번 올 걸로 기대합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드릴게요. 네, 한진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한화손보입니다. 8434번님께서 5,04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게 주식의 원래 가격이 5,000원인데 지금 거의 그 부분까지 하나손해보험은 보니까 왔더라고요.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보험업종 중에서 하나손해보험 저평가된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가 중요하겠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10%만 이익을 실현하겠다? 아니면은 어떤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그 목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보험업종에서 특히 하나손해보험이 소외되는 종목인데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5, 6개월 보유를 해서 10%만 수익낸다. 그런 전략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5,500원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나 주식에 좀 수익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5%, 10% 올라가는 그런 재미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정리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5,500원까지 목표가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가 2180선 부근에서 지금 끝까지 공방을 벌입니다. 살짝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2179.4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180포인트 장중에 2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지금 2180선을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매수 물량이 오늘도 1,600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사네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인데 기관 전주체가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71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보험, 은행 모두 다 팔고 있고 기타 금융 쪽에서도 사다가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왔고 연기금만 지금 산다라고 기타 법인도 소폭 사네요. 이 정도 연기금, 기타 법인 정도만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상승권역에서 움직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45,000원 부근 공방벌입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올라온 부분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현대차 135,000원 2%나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LG화학, 포스코,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까지 모두 빠집니다. LG생건 결국에 하락 마감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한번 나와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42.14포인트입니다. 1.1%나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8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749부터 740까지 쭉 빠진 뒤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회복을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장중 저점 부근 계속해서 하회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여전히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 846억 원 팝니다. 전주체가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053억 원. 좀 많은 물량을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사는데 정리하자면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개인만 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3인방은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는데 CJENM 21만 3천 원대까지 밀렸고요. 신라젠도 밀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빠집니다. 헬릭스미스만 지금 0.2%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디톡스도 빠지고요. HLB도 8만 1천 원대까지 밀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장중에 9만 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 수준, 그리고 펄어비스가 그동안 또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소폭이나마 나와줍니다. 1,100원 상승 마감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금융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 텐데 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국내 시장은 3종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의 상승, 또 유가의 상승, 또 기업들의 실적 부진. 이러한 같은 상황에서 이제 지수가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영향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숲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무에 집중을 해야겠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지금의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기업의 그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전망이 밝은지,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안심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업황이나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일부 현금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가 어떻다, 또 장의 흐름이 안 좋다, 이런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 섹터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자산가치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그 일부는 현금화하면서 관망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 과정인데 다음 주에 어떤 지지를 갖는지, 지지선을 제대로 구축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원호 멘토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권이죠. 아직은 하락이라고 논하긴 뭐하고요. 현재 조정권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의 빌미는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의 이 현물 매도라기보다는 선물 시장에서의 대량 매도가 지금 선행되고 있어요. 반면에 현물은 그렇게 뭐 매도세가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주는 또 월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반등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골드가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크죠. 지속 하락하다가 지금 최근 3, 4일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외국인들이 어떤 상승 추세 전환에 앞서서 이 선물의 대량 매도가 일단 1차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의 매도가 이제 가중되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견됐던 그런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월 초에 외국인의 현물 동향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 주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금요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텍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1% 빠지면서 결국에 2179.31포인트 218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1.26%나 급락하면서 740.9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올랐습니다. 50전 상승하면서 1161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주니까 국내 시장도 조정을 줬죠. 시장이 하루 종일 약세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줄여주고 끝나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죠.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매수가 동시호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였던 외국인들이 동시가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이 이제 중요한 것은 매도를 강화합니다. 다만 기관 중에서 기금이 69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방어를 했죠. 그러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상황을 본다면 시장이 약간 더 밀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 수량에서 매도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모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매도 물량이 혹시라도 대형주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조정은 진짜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소형주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일단 대형주에서 가격 하락폭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만기 전주지만 사실 5월 1일 날 쉬죠. 그다음에 5월 6일 날 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만기권으로 봐도 무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포지션을 좀 보려고 합니다. 포지션을 봤더니요, 누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푼 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제 푼 매도를 했는데 이 푼 매도는 상승 쪽을 말하고 있고요. 매수는 이제 하방 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치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이 지수대로 보면 277.50 정도부터가 하방입니다. 그리고 280부터 푼 매도가 돼서 상방이죠. 근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281.34니까요. 오늘 아랫꼬리가 생길 만한 이유였죠. 왜냐하면 이 매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옵션 포지션 상으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하루였다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기관들은 손실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 이 매도를 해놨던 부분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낙폭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 거다. 특히 그것이 연기금에서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조금 조정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원달러였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1161원이 됐습니다. 원달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시장이 위험자산과 반비례를 하죠.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온다? 믿을 수 없다. 아마 그런 표현을 제가 드렸었는데 원달러가 올라오는 이유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왜 원달러를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이게 월봉인데요. 지난번 2018년 4월 2일, 그러니까 작년 12개월 전에 1068원에서요. 쭉 한 번 파동을 준 게 114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섰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한 방에 돌파됐죠. 이렇게 되면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떤 걸 해볼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파동에서요.
두 번째 파동을 주고 다시 조정파에서 다시 파동을 줬다면 여기서부터의 상승폭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가 나옵니까? 가격으로 보면 약 1,2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달러가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나요? 위험자산을 공격적으로 매매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특히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1파 상승하고 1파만큼을 상승할지 1.5가 상승할지는 봐야 되겠죠. 1.5가 상승하면 1,25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시겠지만 MSCI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5월, 8월 이렇게 두 번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자금이 나가죠. 그 다음에 수출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려서 이 원화 가치를 약세를 가지게 되면 수출은 줄어들어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격은 더 커지는 상황이 되죠. 수출 금액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조정이 사실 이 원달러 대비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괜찮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우려하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장이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요. 요즘 아시겠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중에서 3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30년의 최대치의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거꾸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약간 밀어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실적 하나 가지고 추세를 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승 동력이 부재된 상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결국 실적 시즌까지 지났을 때는 이 시장을 뭘로 바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 상태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지난번 제가 추세선 하나를 그어줬고요. 슈팅 구간 하나 그어줬죠. 슈팅 구간까지 하지 못하고 밀렸는데 첫 번째 추세선을 돌파했다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21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어저께 하방경직선을 확보를 했는데 하방경직선은 한 번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늘 확대해서 볼까요? 하방경직선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기미를 볼 수 있고요. 기회를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밀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양운에서 양운 안으로 진입 안 하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올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럴 때는 지난번 양운 안에 진입하지 못했던 다우가 다시 진입할 때는 이때는 서서히 빠졌지만 이제는 빨리 빠지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 올라오는 21선의 지지력 테스트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2, 3거래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확대해놨죠. 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 윗꼬리가 다 맞아서 밀리죠. 거래일수로 이제 이달에 4거래, 3거래일 남았죠. 오늘 밤까지요. 3거래 안에 만약에 윗꼬리가 길어서 이 월봉이요. 음봉이 되어버리면 헤드앤숄더가 거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3거래일이 정말 중요한 거고 향후 방향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월봉 차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일단 3일 동안 시장은 상당히 소강 상태 내지 관망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이요. 상승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월봉으로 음봉이 출회하기 시작을 했죠. 지난번 제가 이렇게 차트를 한번 그려지면서 2차 랠리가 뭐 시장에 나오냐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중국이 왜 급락을 할까요? 이거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했었죠. MSCI에서 중국 외주에 대해서 비중을 4배로 늘린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GDP도 6.6% 나왔죠. 다 좋은데 왜 빠질까요? 지금 무역 협상도 뭐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또 빠집니다. 이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단기간에 30%가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구간이 아닌가. 특히 외국인들이 산 자리가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양봉 두 개가 보이죠?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익 구간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란 제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들의 이란 원유 수입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분위기를 연출해버렸죠. 그러면서 그 반대의 입장을 내버리니까 시장에서 약간 불안해진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무역협상도, 이전에 이런 무역협상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접어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달러 올라가는 판국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중국도 3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3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서 이 음봉이요, 지난 3월이죠. 3월 양봉의 절반 정도까지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시장은 조정 국면에 진짜 진입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내장이요, 이번 주에 상승하다가 일단 멈춰섰습니다. 상승하다 멈춰섰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리가 조정의 끝자락일까? 포지션상으로 보면 아까 이 점에서 잘 버텼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기관들이 손실이 가중되는 구간에 접어들 것을 막아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캔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 도지의 모습이 양봉이 나와요. 이걸 보면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은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예요. 전환선도 21선과 데드 크로스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61선이 눕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가파르게 이 올라온 21선 이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220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선으로 빠르게 못 올라오면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타고 떨어지는 과정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될 거다. 특히 원달러가 1161원이기 때문에요. 이 원달러가 1125원 밑으로 가파르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일단 상승은 약간 요원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하락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 될 거다 생각한다면 원달러를 보면서 코스피가 2200을 회복하는지, 이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좀 필요한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